전문위원회 신동아 2023년 3월호의 글을 인용해보자.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는 불만의 원성이 높다.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사회 전반을 쥐락펴락하는 건 여전히 진보 세력이라고 한다. 그러한 비난의 원성은 문화예술계를 행할 때가 많다. 지식인 사회 전체를 보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서점가에서 정치사회 분야로 분류되는 책의 베스트셀러 순위는 언제나 진보 성향 필자들이 쓴 것이다. 보수의 문화적 지적 자산은 빈약하다 못해 황량하다. 청년이건 노년이건 보수는 책을 읽지 않는다.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만들지도 않는다. 각자의 유튜브 화면을 보고 있을 뿐이다. 여기까지. 네. 오늘은 우리 자날리모님. 남은 거는 세로토닌하고 도파민밖에 없습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들을 막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잘잘잘 뭐 이런 생명과학 옛날에도 뭐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뭐 어떻다는 건지 좀 정확하게 이해는 못 하겠는데 어쨌든 뭐 보수주의자들이 좀 더 그 보수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어떤 위험이라든가 자기 위협이라던가 뭐 이런 게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진보주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자연에 반하는 약간 그런 성향일 수 있다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맞는지 모르겠고 잘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고. 근데 뭐 어쨌든 뭐 중간에 그런 부분은 또 좀 흥미롭긴 했어요. 우리가 보통 보수주의자라고 하면 저도 그냥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보수주의자만 생각했지, 뭐 사회주의나 옛날 뭐 예를 들면 뭐 공산주의 국가들에서의 어떤 보수주의는 보통 그걸 비교해볼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런 거에 대한 비교가 약간 나온 부분이 조금 흥미롭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 체제에 대한 보수주의자들이 기존 체제를 어떤 뭐 옹호하는 그런 거라 그러면 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보수주의자들은 또 경제 체제에 있어서는 또 다른 걸 지지할 거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한 부분은 맞네, 그렇네 라는 부분이 조금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무튼 뭐 그게 유전자와 근데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수도 있잖아요. 유전자가 이렇게 생겨 먹어서 이렇다는 건지, 그냥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되면 어떤 후천적으로 뭐 어떤 내가 속한 사회에 혹은 내가 뭐 새로운 어떤 이론이라던가 뭐 어떤 그런 거를 접하면서 내가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되면 그런 유전자의 변형이 온다는 얘기인지까지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네요. 제가 막 읽으면서 그냥 지나가가지고. 어쨌든 간에 뭐 그 유전자가 그렇게 다르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유전자에 따라서. 네, 유전자에 따라서 그런 성향이 또 갈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고 정도만 이해했습니다. 저도 이게 전체적으로 이해는 잘 안 됐고, 어쨌거나 이게 유전자 지배사회, 유전자 관련해가지고 일단 내용이 펼쳐져 있는데, 저는 이게 세로토닌, 도파민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좀 가지던데, 이게 세로토닌은 보수 성향의 사람들한테 좀 많이 분비가 되고, 도파민은 진보주의 성향의 사람들한테서 분비가 많이 된다고 하고, 이게 세로토닌이 보면 약간 좀 이렇게 흔하게 우리가 뭐 행복 호르몬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도파민은 조금 뭔가 새로운 거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새로운 거, 신나는 거. 그래서 저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나는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인가?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인가? 도파민에 반해서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된다면 뭔가
안정되고 그냥 편안하고 뭔가 변화되지 않는 뭐 그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그렇다면 저는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바뀌긴 하는데 뭐 제가 좋아하는 거면 막 도파민이 막 분비가 될 거고 그런 생각을 조금 좀 했었고 보수주의 마지막에 이 대목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또 보수적인 사람들은 문화적 지적 자산이 빈약하다 못해 황량하고 책을 듣지 않고 드라마를 보지 않고 영화를 보지 않고 뭐 이런 내용도 있던데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뭐 그런 유전자라는 거인가? 뭐 그렇다기보다는 네. 책을 읽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영화를 보고 만들고 하는 행위는 적극적인 행위잖아요. 유튜브 화면을 생산된 어떤 화면들이 지나가는 걸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시청자의 입장으로서만 계속 있는다는 거는 수동적인 행위자인 셈인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진보와 보수와의 얘기를 행위자의 비교를 해놓은 거는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보수는 안정되기를 원하는 걸 주축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위해를 받는다든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오는 행위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이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이라면 새로운 거를 이제 가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항상 위험한 지점이 있잖아요. 이거 위험한 순간을 딱 맞닥뜨리면 우리 포기하게 되잖아요. 뭐 멈추거나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는 끊임없는 도파민이 계속 주어진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도파민하고 세로토닌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게 늘 항상 내 몸에 살아오는 내내 도파민만 계속 주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시기에는 내가 외부 환경과 맞닥뜨리면서 생존을 해야 되겠다는 시점에서는 이게 나오고 그야말로 번식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유전자의 성향 자체가 기본적으로 생존과 번식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 사회의 어떤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그 유전자가 지배되는 성향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게 아닐까. 이게 마지막에 읽었던 그 뭐 신동아에 나왔던 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오는 얘기 중에 그 도리어 이렇게 옛날에는 고층이 좀 지식인나 아니면 이렇게 사회의 어떤 약간 계급이라면 좀 그렇지만 레벨이 좀 어쨌든 좀 사회적인 지위가 좀 높거나 뭐 지식이 높거나 하는 사람들이 보수주의자가 옛날에는 많았다고 생각을 했고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최근의 경향은 이제 그게 다르다는 얘기인 건데 그런 얘기가 이제 종종 요즘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옛날에는 사실 지식도 하나의 권력이어서 그게 또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보편하게 인터넷이나 이런 게 발달을 하면서 어떤 또 더 그렇게 됐지만 이렇게 또 과학도 발달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과학 뭐 어쨌든 지식이나 과학의 발달 자체의 속도가 너무 나버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가진 사람들이 어쨌든 그걸 이제 유지하는 차원에서만 해도 되는 것이었으면 지금은 이제 새롭게 뭔가 계속 끊임없이 막 속도감 있게 계속 뭔가를 해야지만 되는 이런 시대다 보니까 지식도 약간 창조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창조적인 활동의 영역이 되었다 해야 되나? 과학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있던 거를 계속 유지하면서 약간씩 켜켜이 조금씩 이렇게 늦은 속도로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것다음에 지금은 막 속도도 너무 빠르고 뭔가 새로운 걸 계속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러면 특히 그 중에서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는 분야니까 당연히 진보주의가 아닌데 문화예술 하는 사람이 진보주의가 아닌 것이 좀 이상한 세상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게 그래서 막 그런 거에 대한 요즘 경향 자체가 또 그리고 또 그건 좀 당연한 거지 않나 하는데 이제 보수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됐지? 뭐 이런 약간 위에 칼럼이었던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왜 이제는 이제 보수주의가 옛날에는 뭐 보수주의가 되게 좀 있어 보이는 거였다면 요즘의 보수주의는 좀 뭐 좀 지식이 학력이 낮거나 혹은 뭐 사회에 좀 약간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보수주의적 성향이다라고 하는 약간 그런 식의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는 거에 대한 경계, 자괴감 뭐 그런 걸 나타낸 칼럼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요즘 보수 쪽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게 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나 뭐 그런 걸 향유하는 사람들, 지식을 향유하는 사람들한테 보수주의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는 약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그래서 보수의 문화적 지적 자산은 빈약하다 못해 황량하다. 이게 옛날 걸 계속 이제 지킨다는 게 옛날에는 미덕이었으면 지금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칼럼이어서 조금 저도 작년에 이거 나오고 나서 뭐 여기저기 좀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뭐 정신없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지금 몸이 막 말을 안 들어서 중간에 저도 막 졸려가지고 저야말로 오늘 졸려가지고 아 중간중간에 막 힘든 중에 겨우 끝냈네요. 노을님 오늘은 괜찮으십니까? 그냥 뭐 그렇죠. 그냥 하는 거예요. 응? 그냥 하는 거예요. 아 그냥 더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인가? 지금 수업도 계속 하시고 있으신 거죠? 아 어떤 수업? 제가 하는 수업이요? 오전에 일찍. 아 근데 이제 좀 횟수를 많이 줄였어요. 아 스케치 수업? 네, 횟수를 그전에는 이제 그냥 많이 못하고 화요일만 해서 3번 정도 했는데 이제 2번으로 하다가 10월에는 한 번만 하려고. 왜 제가 왜 글 올렸는 거 있었잖아요. 꾸준하게 하라 뭐 한 가지 그게 왜 잘못 잡으면 이게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다른 줄을 잡아야 되나 뭐 이런 얘기도 살짝 있었죠. 그런 생각도 해요. 이게 뭔가 좋아한다고 시작했는데 그림이 좋아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스케치 노트랑 약간 왜 우리 만성 질환이나 이런 그런 쪽으로 접목해서 뭔가를 웰다잉 이런 관련해서 수업을 하니까 호응도는 좋긴 하던데 얼마나 그거를 접목해서 오래 할 수 있을지는 이게 뭔가 자원이 고갈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그리고 이런 디지털 이런 수업 같은 거보다 이게 사람이 좀 적게 온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돈이 목적이 아니고 제가 좋아서 해야 되는데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갈등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올 12월까지는 스스로 이제 한다라고 이제 목표를 세웠으니까 12월 지나서 이제 내년에 어떻게 할지 좀 생각하고 있어요. 자, 오늘도 이렇게 무사히 두 번째 주 유전자 지배사회 이거 잘 읽고 이제는 이게 양이 많아가지고 한 달에 이거 혹시 2, 3장 읽고 오셨어요? 읽어봤습니다. 읽었어요? 네. 자날리모님은 못 읽으셨다는 고백을 하셨고 노을님은 어떠셨어요? 근데 분량이 생각보다 너무 많네요. 그쵸, 많죠. 책 한 권을 3번 만나가지고 윤독하고 나서 나머지 각자 읽는 분량이 사실 너무 많아서 이것도 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각자 읽으시라고 했었을 때 다들 일정들이 바쁘셔가지고 안 읽어도 그때 읽음으로써도 그냥 충분히 서로가 나눔이 있을 때가 또 있거든요. 어떤 책들은. 그렇긴 한데 안 읽고 계속 이렇게 연달아서 한 책을 끝냈을 때 또 어떤 느낌이 있는지 서로가 그런 것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진 한 방 찍고 오늘도 근데 노을.
새까만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둡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 새까만 해요. 일단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래도. 자, 하나, 둘, 셋. 약간 어둡지만 우리는 환하게 나왔습니다. 내일 또 봐요. 우린 또 내일 만나. 네. 내일 꼭 만나요. 내일 봐요. 편안히 주무세요. 네, 들어가세요.